음, 오늘 저녁에 한잔 하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마지막 날 같은 분위기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와인을 딸까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지난번에 나파밸리 갔었을 때, 그, 캐서디 아모로사라는 곳에서 사온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와인은 온리 그 성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깥에서는 사실 수가 없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 나파밸리를 가야지만이 살 수 있는 와인이라서 아마 얘네가 조금 이게 마케팅이겠죠. 마케팅. 네, 마케팅을 잘한 이 와인과 샤크르보드를 만들어서 집에서 조촐하게 혼자 혼술을 해보았는데요. 어, 그냥 그러고 싶은 날 있잖아요. 예. 제게도 그냥 그러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녹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틀어봤더니, 여기서부터 마이크가 아마 배터리가 끝난 건지 아니면 마이크가 고장이 난 건지 제가 분명히 충전을 다 해놓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샤쿠리보드는 그냥 냉장고 냉털했습니다. 예, 곶감과 대추를 돌돌 말아가지고 한 저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와인 한 잔 따라 놓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이 두려운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술 한잔하면서 할 얘기로 참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옛날에 어느 분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메일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편지의 끝은 이혼이 너무 무서워요 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이 무서운 당신에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혼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여기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답장은 배우자가 요구를 하기에 하는 이혼 말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걀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귀여운 병아리가 되지만 다른 사람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혼이 이 말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고맙게도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있어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 있죠. 캐나다는 그런 법이 없어서 외도를 하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요구하면 그걸로 끝, 그냥 이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도 상처지만 그걸로 이혼을 하게 되면 더 황당해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런 조언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혼은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러면 이혼을 조장하는 거냐 권장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은 이혼을 통해서 가정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깨진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혼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이 깨주는 이혼 말고
스스로 깨는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스스로 깨는 이혼이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혼을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며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가끔 유책 배우자로부터 합의 이혼을 종용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지금 합의 이혼을 해주면 어느 정도 조건이 좋지만 지금 이혼을 안 해주면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이혼을 종용당하게 되고는 하는데요. 저는 요즘 그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 참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장나라 씨가 정말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만약에 보면서도 유책 배우자로부터 합의 이혼을 종용당하고 계시다면 아주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굿 파트너스를 보면 정말 여러 이혼의 케이스를 참 냉정하게 현명하게 잘 이야기를 만들고 결론을 가져간다라는 게 보여서 예전 이혼 그런 이혼 변호사 드라마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내가 냉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할 때 그렇게 옆에서 아주 냉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본인이 이혼하고 싶으실 때 준비돈 이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건 두려운 게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혼이 무서우시다면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도 하시고 생각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셔서 멋진 새가 되어서 훨훨 나르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 저의 블로그도 그랬었고 유튜버도 그렇고 저는 제가 정말 그 이혼을 두려워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이 많이 무서웠죠. 그랬으니까 전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알고도 14년을 더 살았었고, 그리고 14년 동안 여러 면의 상간녀를 보면서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하고 제가 벌써 2015년에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한 지 9년째인데요. 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보다 훨씬 이혼 후의 삶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의 저처럼 이혼이 너무 두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마시라고,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조언과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자녀도 잘 자랄 수 있다. 아이들은 잘 큽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은, 물론 이혼을 안 하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계신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노후 대비에 대한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노후 대비는 젊은 사람이 해야 하는 거지 노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면 늦었다. 그때 문득 이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닌, 아무래도 이혼을 대비를 해놨다가 이혼을 안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혼을 하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때도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산 세월이 18년이다 보니 내가 더 이상 노력해서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니 그랬던 결정이라서 후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혼을 하고 가끔 후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혹시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혹은 저랬더라면 하는 생각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을 만큼의 시간을 보내고 이혼을 하신 분들은 후회가 없으세요. 결혼에 대한 후회는 있을지언정 이혼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더라고요. 노후 대비와 이혼 대비는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노후 대비에서는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혼 대비도 이혼 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혼 대비를 해서 딴 주머니를 차리라는 이야기가 아닌 이혼 후에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게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저런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건데요.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며 은퇴의 시기를 늦추는 것처럼 이혼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의 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이혼이지만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진다면 왜 사는 걸 힘들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내가 준비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내 정신력을 키우고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 내 삶에 덜 미안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몇 해 전 여름에 BC주 북부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길가에서 만났던 야생마떼였는데요. 말을 키우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고 내다버린 말들이 무리를 지어 자생적으로 살아남아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야생마가 되어서 아무도 다시 길들이려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BC주 북부가 얼마나 겨울에 추워지는지를 알기에 처음 버려졌던 말들은 그 추운 겨울을 먹이도 없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또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키우며 무리를 키워간 것을 보며 자연의 힘, 생명력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인간에게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 그 전에 야생마였었으니 자기들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림을 받아도 괜찮아요. 원래 인간은 혼자 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혼자 가다가 또 비슷한 사람 만나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면 돼요. 라고 그 야생마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듯 했었네요. 이혼이 두려운 당신께 지금 이혼이 두려운 건 당연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려움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뒤돌아봐서 후회하지 않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두 번 외도했다고 이혼 안 해도 괜찮아요. 당신 마음이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끝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저는 전 남편을 제가 생각한 선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외도를 했었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하고 나니 이혼 결정이 쉬웠었습니다.
쉽다기보다는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이혼해도 괜찮아요. 이혼하고 나서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또 싱글로서의 인생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오늘 하실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시길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